며칠째 연락이 없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괜히 휴대폰을 다시 보게 됩니다. 메시지가 와 있나, 부재 중 전화가 있나.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바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계속 긴장해 있습니다. 이게 익숙한 느낌이실 겁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온 마음.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이는 이제 다 컸습니다.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걱정은 끝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식 걱정이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 특별한 답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함께 앉아서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참 오랜 시간 걱정해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걱정은 시작됐습니다. 잘 먹는지, 잘 자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하루도 마음 놓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공부는 따라가는지, 혹시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는지, 그렇게 걱정하며 키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갔습니다. 이제는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입니다. 혼자 잘 생활하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리고 이제 아이가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여전합니다. 직장에서 힘들지는 않은지, 부부 사이는 괜찮은지, 손주들은 잘 크고 있는지, 이렇게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 강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걸까? 다 큰 아이인데 나는 왜 아직도 이러는 걸까? 스스로를 탓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과한 건 아닌가? 내가 놓아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책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마음입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먼저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걱정을 부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놓아주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식 걱정이 왜 끝나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왜 자식 걱정은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조금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마도 사랑이었을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고 강한 사랑.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이 작은 생명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무언가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아이가 슬프지 않도록. 이것이 부모의 본능입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본능. 이 본능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본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도 이 본능은 남아 있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도 이 본능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그 아이는 여전히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몇 살이든 당신에게는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호 본능이 어느 순간부터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지키려는 마음은 능동적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수동적입니다. 지키려는 마음일 때는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일 때는 당신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직접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려 하면 붙잡을 수 있었고, 아이가 배고파하면 밥을 줄 수 있었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권한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직장에서 힘들어도 당신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이가 관계에서 상처받아도 당신이 막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선택을 잘못해도 당신이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한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커지는 겁니다. 걱정은 어쩌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으로는 아이 곁에 없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있는 방식? 그래서 당신은 걱정합니다. 연락이 없으면 걱정하고, 연락이 와도 목소리가 안 좋으면 걱정하고, 잘 지낸다고 해도 혹시 힘든 걸 숨기는 건 아닌가 걱정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끝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아이는 이미 어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걱정한다고 해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 한 철학자가 조용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의지가 있다고. 이 의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사랑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커진다고.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시선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집착도 깊어지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자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 이것은 당신이 과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놓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식을 놓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놓아야 한다는 생각과 놓을 수 없다는 마음 사이에서 당신은 계속 갈등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신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전만큼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아이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신은 부모로서 뭘 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걱정이 당신이 여전히 부모라는 증거처럼 느껴지니까요. 걱정이 당신과 아이를 연결하는 끈처럼 느껴지니까요. 만약 그 끈을 놓으면 당신과 아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놓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은 어쩌면 당신이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함께 있다고 느끼는 방법. 그래서 당신은 계속 걱정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과 사랑은 정말 같은 것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혼동합니다. 걱정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걱정을 멈추지 못합니다. 걱정을 멈추면 사랑도 멈추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걱정과 사랑은 같은 것일까요?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기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걱정은 무엇입니까? 걱정은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까 봐 긴장하는 마음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어쩌면 나 자신을 향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불안해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불안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랑과 걱정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걱정을 줄인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식을 덜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안 없이도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걱정을 줄이면서도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손을 놓는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손을 놓는다는 것을 관계를 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통제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가 관리하려는 마음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놓지 않습니다. 관심도 놓지 않습니다. 연결도 놓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식의 모든 결정에 의견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말하고 싶어 할 때 들어주는 것,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것,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 이것이 손을 놓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식의 선택을, 자식의 인생을, 자식의 실수를 존중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실수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개입한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당신이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자식은 당신의 개입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걱정을 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맞습니다. 자식을 믿는 겁니다. 자식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먼저 나서지 말고 부를 때 가는 겁니다. 조언하지 말고 물어볼 때 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른이 된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조금씩 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손을 놓았는데도 관계는 그대로라는 것. 아니, 어쩌면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것. 자식도 더 편하게 당신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렇게 깨닫는 순간 당신의 걱정은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교육했고 독립시켰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단계입니다. 이제는 부모이면서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사는 단계입니다. 자식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사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저는 압니다. 평생을 부모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정체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이 채워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그 시간을 다 채우지 마십시오. 자식 생각으로 그 에너지를 다 쓰지 마십시오. 조금은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것을 하십시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은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자식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건강, 당신 자신의 행복, 당신 자신의 평안,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자식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안심하니까요. 당신이 건강해야 자식도 편하니까요. 당신이 평안해야 자식도 자유로우니까요. 자식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식은 당신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 자신을 돌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아끼십시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남은 시간을 자식 걱정으로만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시간으로도 채우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되 당신 자신도 사랑하십시오. 자식을 아끼되 당신 자신도 아끼십시오. 이것이 부모로서 남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식이 있는 한 걱정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걱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걱정을 하되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걱정을 하되 그 사이사이에 당신만의 시간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 하루 중에서 자식 걱정을 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만약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면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은 자식 걱정을 조금 줄이고 당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 늘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죄책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니 자식에 대한 걱정도 조금 줄어든다는 것. 내가 충만해지니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자식도 편합니다. 당신이 평안하면 자식도 자유롭습니다. 당신이 자기 삶을 살면 자식도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 자신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물론 자식이 정말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평소에 계속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는 것과 항상 불안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를 때 가는 것,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 돕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식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걱정하고, 자식이 원하지도 않는데 먼저 조언하고, 자식이 거부해도 계속 개입하는 것.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구분하십시오. 사랑과 집착을, 관심과 간섭을,
걱정과 통제를. 이것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대하는지, 집착으로 대하는지, 당신이 관심을 보이는지, 간섭을 하는지, 당신이 걱정하는지, 통제하려는지, 자식은 압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식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자식도 가까이 옵니다. 집착으로 대하면 자식은 멀어집니다. 관심을 보이면 자식도 마음을 엽니다. 간섭을 하면 자식은 마음을 닫습니다. 걱정을 표현하면 자식도 이해합니다. 통제하려 하면 자식은 저항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이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불안해서 비롯된 집착인지,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당신을 조금씩 변화시킬 겁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혹시 자책하게 되셨나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당신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인정하려는 겁니다. 자식 걱정이 끝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그 감정의 구조를 알게 되면 조금은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식 생각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여유가 생깁니다. 당신 자신을 돌아볼 여유, 당신 자신을 위할 여유, 당신 자신을 사랑할 여유. 그 여유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자식에게도 전해질 겁니다. 행복한 부모를 둔 자식은 안심합니다. 평안한 부모를 둔 자식은 자유롭습니다. 자기 삶을 사는 부모를 둔 자식은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행복한 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 걱정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 개입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부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번 참아보는 것.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 잠시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 자식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그냥 들어만 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손을 놓았는데도 자식과의 관계는 그대로라는 것. 아니,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 자식이 더 편하게 당신에게 다가온다는 것. 자식이 더 솔직하게 당신에게 말한다는 것. 그렇게 발견하는 순간
당신의 걱정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안이 들어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자식을 키우고 교육하고 독립시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겁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놓으셔도 됩니다. 자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당신이 키운 자식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입니다. 그 자식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식의 삶입니다. 자식이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당신이 대신 겪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믿으십시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 옆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멀리서 응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었지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외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충분히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그 사랑을 조금 나눠주십시오. 자식만큼 당신 자신도 사랑해 주십시오. 자식만큼 당신 자신도 아껴주십시오. 자식만큼 당신 자신도 걱정해 주십시오. 당신에게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은 시간을 자식만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서도 쓰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되 당신도 사랑하십시오. 자식을 걱정하되 당신도 걱정하십시오. 자식을 아끼되 당신도 아끼십시오. 이것이 부모로서 남은 시간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것. 그렇게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여전히 부모이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도 살게 될 겁니다.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지만 당신 자신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전히 자식을 생각하지만 당신 자신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과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은 얼마나 다릅니까?